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소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23년도 상반기 합격해서 23년도 12월 9일 출국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5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할 키워드에 대해서 먼저 뽑아왔어요. 목적은 어떤지, 그리고 어학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더블린에 살지, 코크에 살지, 골레이에 살지, 그리고 행정 처리에 대해서 IIP, PPSM 뱅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저의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작성해봤으니 잘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은 내가 어떻게 구할지, 잡은 어떻게 구할지, 여행은 어떻게 갈까요? 필수 준비물에 대해서 일단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저한테 많이들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너는 아일랜드 왜 가? 라고.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근데 너는 아일랜드를 왜 가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일단 영어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한 걸 토대로 외국인과 함께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유럽 여행의 포션이 가장 커요. 한국에서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 길어봤자 한 달?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내가 당장 1년을 살 수 있다면 여유롭게 다양한 나라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자금은 저는 상당히 많이 들고 간 편이에요. 1,000만 원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어학원 3개월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학원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지 아니면 안 필요한지, 한국에서 유학원을 끼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 않아도 되는지, 이거 먼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국 후 보다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희망을 하십니까? 영어 실력을 구체적으로 향상을 시키고 싶은지, IELTS 스피킹을 향상시키고 싶은지, 나의 영어 실력이 B1, 인터미디에이트 미만인지, 그리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희망했습니다. 내가 낯선 땅에 밟았을 때 안정적인 집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뚫는 것이 아닌 이미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세팅을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학원 연계 홈스테이를 먼저 계약을 했고요. 좌측에 있는 사진은 저의 방이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홈스테이 손맘이 저에게 주는 저녁이었어요. 사실 이 저녁의 퀄리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거는 정말 랜덤하기 때문에 본인의 운에 한번 맡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원했어요. 두 사진 보면은 다양한 인종들의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고요. 이 친구들과 학원 끝나고 뭐 펍에 가서 놀든지 아니면은 뭐 액티비티를 하든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나는 그 학원이 다니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현지에 도착해서 직접 알아보시는 걸 사실상 추천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계약을 했을 때는 그 학원에 들어가는 수수료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비싸게 계약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현지에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마다 프리 트라이얼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학원의 수업이 어떤지, 선생님의 국적은 어떤지, 학생들의 국적 비율을 프리 트라이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비싼 좋은 학원의 경우에서는 선생님들의 국적이 아메리칸이나 아이리시나 브리티시인 경우가 많은데, 좀 저렴한 스탬프 비자만을 위한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해당 학원이 퍼스트 코스 학생이 많은지 세컨 코스인 학생이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일랜드는 학생 비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퍼스트 코스 애들은 처음에 아일랜드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차고 놀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세컨 코스인 애들은 이미 8개월 동안 놀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잘 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학원을 다닐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방과 레벨을 바꾸면서 이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 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블린에 살지, 골웨이에 살지, 코크에 살지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더블린에 같은 경우에는 부대사님의 발표와 같이 수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많고 공항에 가기 쉽습니다. 공항에 가기 쉽다는 건 여행을 하기 쉽다는 얘기겠죠. 다만 단점으로는 홈리스 정키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진짜 나는 찐 아이리시와 대화를 하고 싶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크나 골웨이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한적한 삶을 살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인이 더블린보다는 적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행을 했을 때 교통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느꼈어요. 일단 루아스는 없고 버스인데 버스도 항상 딜레이 되기 일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출근을 하거나 식당을 출근을 할 때 자전거 정도는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행정 절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해보자 합니다. 제가 그렇게 세세하게 당부드릴 말씀은 없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꼭 챙겨가세요. 이거 누가 안 가져가요? 제가 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익스프레스로 받았고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 IRP 발급을 못 받아요. IRP 발급이 딜레이 됩니다. 무조건 가져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PPSN 일자리에서 잡레터를 주는 경우 발급이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일자리에서 잡레터를 써주지 않아요. 애초에 인터뷰를 걸 때 너 PPSN 있어? 너 IRP 있어? 이런 부분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는 드라이빙 라이센스 취득 희망으로 우회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는 한 3주 정도 걸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뱅킹, 레볼루트 AIB, BOI 이 세 개 중에서 되는 것 같아요. 레볼루트는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워킹홀리데이 승인서랑 패스포트로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발급을 받으시는 게 좋고 AIB랑 BOI 없이 생활을 하시는 워홀러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종종 직장에서 레볼루트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타벅스에서 일했었는데 레볼루트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 받아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의 경험인데요. 제가 12월 9일에 입국을 했고 12월 22일에 런던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일단 90일 무비자가 있고 나는 이미 IRP 예약을 받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여행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학원에서 리엔트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전날 이미그레이션 센터도 한 3번 왔다 갔다 했고요. 근데 거기에서 또 부킹이 없으면은 너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준다고 하길래 이메일도 제출을 했고 90일 이내에 IRP를 발급받는다는 확인 도장도 있고 그리고 메일도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편합니다. 혹시 모르니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자 예약 이메일은 하나를 꼭 캡처를 떠두시는 거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숙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5개로 나눠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학원 연계 홈스테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하는 홈스테이, 그리고 에어비앤비, 호스텔, 카카오톡에서 단기방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겠죠. 좌측에 있는 게 장점이고 우측에 있는 게 단점입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여러분들의 버젯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버젯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가타부타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다르고 버젯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방을 이제 구해야겠죠. 단기방 한 달 이상 넘어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이때 허용할 수 있는 방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600에서 800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위치는 무조건 시티여야 됐고 싱글룸 혹은 더블룸 그리고 루아스 버스 10분 이내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제가 해놓은 체크리스트 같은 거였는데요. 집주인과 같이 사는지 플랫메이트들이 파티를 하는지 그리고 공용인지 센터와의 거리는 어떠했는지 뭐 시내버스는 있는지 빌은 어떤지 와이파이도 돈을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세는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가구 옵션은 책상이 있는지 없는지 옷장은 어떻게 있는지 또 중요하고 쉐어메이트의 국적과 성격도 저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룰이 있는지 어떤 집을 가면 10시 이후에 요리를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뷰잉을 가기 전에 집을 많이 구해야 되죠. 다프트 가장 많은데 사실 연락이 잘 안 옵니다. 저도 처음에 제 조건에 해당하는 한 20개에서 30개의 집에 모두 이메일을 보냈는데 한두 군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마저도 뷰잉을 볼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으로 더블린 공유 정보방에 장기방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혹은 그 밑에 있는
그 왓츠앱에 연락을 해서 교육을 가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니?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스타그램 어카운트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스캠이 많은 경우가 있고 어학원이나 일자리를 찾으시면 혹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방 정보를 공유하는 왓츠앱도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야 됩니다. 방을 보러 가고 싶은데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지낼 거고 메일을 굉장히 공손하게 보내야 돼요. 이거 좀 이상하죠? 하지만 보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공손한 말투로 내가 한 6개월 이상 지낼 거고 청소 잘하고 파티도 안 하고 굉장히 조용한 인간이야. 그리고 나는 쾌활하니까 나에게 너의 방을 보여줘 라는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뷰행 가서도 내가 이 집에 정말 알맞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일랜드에서 방을 구하는 거는 간택당해야 됩니다. 저 집주인이 내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방 구입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면 늘상 스캠을 주의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캠을 당하면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돈이 사라지거든요. 너무 위험하죠. 암포스트 택배 받을 때도 통신사에서 문자가 왔을 때도 늘상 이게 정당한 주소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돈을 내면서 뷰잉을 하는 경우 없습니다. 뷰잉은 무료예요. 혹시나 뷰잉을 보여주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 그냥 나가십시오. 그리고 방에 처음 들어갈 때 한 달 방세를 디포짓으로 먼저 제공을 하는데 계약서가 있으면 받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계약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100% 사기라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는 꼭 돈을 보내기 전에 방키를 받아주세요. 방키가 작동하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돈을 넘기는 게 좋습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경우 캐시를 희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내가 캐시를 전달했다는 것을 상호 인지하도록 사진이나 채팅방에 남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에게 무작정 친절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친절하면 일단 사기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야겠죠. CV 작성은 저도 굉장히 CV를 많이 내봤고 CV를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요. 한 장이 좋습니다. 두 장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사진? 굳이 필요는 없는데 본인이 카페를 넣었는데 카페에서 활동했던 사진을 조그맣게 넣으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최상단의 비자 종료일. 내가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지를 적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 경력이 있다면 적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는 별 쓸모가 없어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다른 언어가 가능하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개 직원에게 내 CV를 넘기지 마세요. 무조건 매니저 혹은 슈퍼바이저를 불러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CV를 내도 돼? 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직원에게 갈 경우 여러분의 CV가 슈퍼바이저한테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슈퍼바이저가 있는지 부재한다면 꼭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의 CV인데요. 좌측에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있고 대학 전공 있고 내가 현재 어디 어학원에 다니고 있다 라는 게 있고 제일 위에 스탬프1 비자 그리고 내 비자가 언제 끝나는지 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0시간 일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킬에는 내가 얼마나 활달하고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상호소통을 잘하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적어두세요. 그리고 관련 업무 경험을 저는 적긴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CV 뿌리기 전에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냥 매장에 들어가서 너네 하이어링 하고 있어? 나 지금 일자리 구하고 있는데 내 CV 좀 봐줄래? 내 CV 여기 놓고 가도 될까? 그건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꼭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뭐 테스코, 리들, 뭐 자라도 있겠죠. 뭐 망고도 있겠고 이러한 부분에는 온라인 지원이 많습니다. 내가 CV를 내러 가려고 해도 우리 여기 온라인으로 하이어링 하고 있으니 여기로 지원해 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굶틀이라는 사이트가 있긴 한데요. 사실 연락을 해도 그렇게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냥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CV를 드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나의 CV가 매니저에게 들어가면 나에게 프리 트라이얼의 기회가 들어와요. 연락을 줍니다. 너 한두 시간 정도 우리 매장에서 일해볼래? 기회가 오는데 이때 열심히
거기에 원래 일하고 있던 친구들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뽑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CV를 드랍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기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한두 시간만이라도 피하라고 밟고 눈치 빠른 사람인 행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한식당에서 일했고요. 한 달 반 정도 일했습니다. 이 한식당에 일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객단가가 높았어요. 인당 객단가가 30유로가 높았고, 그리고 와인을 파는 매장이었기 때문에 아시안 친구들이 올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식이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아이리시나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들어가는데 역시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시 레스토랑 어워즈라는 곳에서 수상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아이리시들이 와서 스몰 토크를 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계산을 할 때도 너 음식은 입에 맞았는지 어땠는지,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면 저번엔 이걸 먹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걸 먹었네, 이건 어땠어? 라는 스몰 토크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타벅스 바리스타로 일했는데요. 여기서 한 6개월 동안 일했고 굉장히 재미있게 일했습니다. 시티 중심이라서 홈리스나 정키 같은 친구들이 다소 많긴 했으나 관광을 오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와서 그 악센트들을 듣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것 또한 저에게 학습이 됐고요. 그리고 이름표 꾸미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스타벅스에 가시게 된다면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었으니 들어가야겠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행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비행기표를 찾아봤고요. 무작정 라이언에어 켜가지고 어느 나라가 있는지, 내가 어디에 갈지 수시로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매달 여행을 갔어요. 길게 갔다 온 것도 있고 3박 4일만 갔다 온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3월하고 6, 7, 8월은 가지 않았는데요. 일단 3월은 3달 동안 돈을 많이 써서 돈이 없었고요. 그리고 6, 7, 8월은 유럽 전체 홀리데이입니다. 그래서 비행기표가 정말 비싸요. 작게는 2배 정도 비싸고 많게는 한 5배 정도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이때 아일랜드 내에 여행을 하기를 택했고, 그리고 일단 돈을 벌기로 택했습니다. 9월달부터 여행을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진은 사실 더블린 스테판 그린 공원 사진이에요. 이 공원에 가면 백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도 꼭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귀엽거든요.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녀왔네요. 그리고 앞서 주하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백팩 상당히 중요합니다. 라이언에어 보통 프랑크푸르트를 가는데 20유로면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화물을 추가한다고 하면 수화물도 20유로입니다. 그러면 비행기표가 더블이 되겠죠. 그냥 백팩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을 여러분들이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도 1년 사는 거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했던 운동이 있으면 그걸 한번 다시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체육관에 가면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과 또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양한 운동도 해보고 미덕도 어플로 가보고, 그리고 러닝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있을까요? 버블린 내에서도 크런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러닝 크루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더블린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톤이 있어요. 더블린 마라톤이라고. 그것도 항상 10월 말에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 준비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보조 배터리, 전기장판, 그리고 평소에 쓰던 스킨 제품이나 선크림, 바람막이, 속옷, 튼튼한 백팩, 경량 패딩, 플리스, 상비약, 항생제 밴드, 파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 배터리 저도 하나 들고 갔는데요. 그거 하나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오는 친구 만나서 받았고요. 사실 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퀄리티가 좋다고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전기장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한 4월까지 전기장판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성격도 아닌데 집 자체가 춥고 난방을 안 하다 보니 저는 추웠고요. 그리고 스킨, 선크림 가서 조달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았어요. 바람막이 필수고 저도 우산을 가져가긴 했습니다. 근데 우산 안 써요. 맨날 후드 뒤집어 쓰고 비 맞고 다녔습니다. 이거 남성분들은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여성분들은 본인이 착용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구하기에는 체형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한 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튼튼한 백팩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 백팩은 중간에 찢어졌거든요. 정량 패딩 플리스 중요합니다. 역시 너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리고 상비약, 상생제 밴드 파스 너무 중요해요. 파스 가져가십시오. 왜냐면 현지 파스가 말을 못해요. 굉장히 관절이 많이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항생제도 중요하고 밴드도 중요하고 약도 많이 들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바를 조금 알려드릴까 해요. 첫 달, 세 달 정말 느리게 갔습니다. 그리고 추후 9개월은 굉장히 빠르게 갔습니다. 일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IRP랑 PPS 나오는 과정이 너무 더딜 거예요. 지금은 더 더딜 거예요. 왜냐면 24년도에는 한국에서 먼저 예약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착한 다음날 이미그레이션 센터를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더라고요. 그 발급받는 과정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짧게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2달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일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행을 다녀오든 이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지 엄마가 보고 싶고 이러한 경험이 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그냥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맛있는 빵집 가서 빵 먹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못하더라도 성장하는 길이라고 여기면 이겨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축에 있는 게 제가 받았던 카톡인데 저는 그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스타벅스에서 일할 때 계속해서 계산 실수가 나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은 괜찮아, 뭐 실수할 수 있지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명백한 코리안 걸이었어요. 그 실수가 너무 싫었고 나는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 살면서 그 또한 성장하는 길이라며 이겨냈고요. 그리고 해외살이 힘든 점을 토로할 수 있는 친구는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국인 친구일 수도 있고요. 외국인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외국인 친구도 다른 나라를 왔기 때문에 둘이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은 의외로 짧습니다.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고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번째로 아일랜드의 겨울은 차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이 참 싫었어요. 하지만 여름은 매우 화창하고 그리고 해가 매우 길기 때문에 저녁 10시에도 환해요. 그리고 스테판 그린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DM도 제가 친구한테 받은 DM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1년을 살아가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목표한 바를 이루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1년을 정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